버기가 갈링에게 패배하기 직전 버기의 머리에 루피와 샹크스가 스쳐갔고 이제 와서 그 녀석들과 동급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래 나도 한때 샹크스와 함께 로저 선장님의 총애를 받던 남자. 저 녀석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정타 한 방은 먹이고 간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각성을 사용하여 갈링의 손을 동강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주먹을 뻗으며 자신의 주먹이 동강나려 하는 서늘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고 우선은 주먹을 회수하며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버기의 능력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링에게 신락같은 틈이 생겨나게 되었고 버기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거대한 특제 버기탄을 미세 단위로 동강내버리며 위력을 극대화시킨 이후 갈링에게 날렸고 갈링은 엄청난 폭발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지친 듯한 표정을 보며 폭발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갈링은 버기의 특제 버기탄마저 버텨냈고 결국 버기는 갈링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버기가 갈링에게 끝까지 저항하며 조금은 방심한 갈링의 빈틈을 이끌어내며 갈링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넣는데 성공하며 자신 역시 괜히 사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님을 증명합니다. 갈링은 버기의 특제 버기탄마저 버텨낸 이후 폭발 속에서 빠져나오며 버기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조금은 공포스러웠고 갈링은 빠른 속도로 버기의 복부에 주먹을 적중시키며 버기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오를 바라보았고 이오 역시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 모리아를 쓰러뜨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오 생각보다 늦었군 이라고 말했고 이오는 뭐 생각보다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갈링 성께선 검은 다리와의 싸움 이후 곧바로 사왕을 잡아내셨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아첨을 떱니다. 하지만 갈링은 그다지 기뻐하진 않으며 명성이 전부인 바보 녀석이었다. 그건 그렇고 후지토라는 패배한 모양이군. 전 칠무회인 징배가 용궁왕국의 입구를 지키는 터라 아직 포세이돈을 탈환하지도 못했고 라고 말했고 이오는 뭐 하지만 크로스길드는 완전 전멸. 우리가 징배와 신흰수염 해적단을 잡아낸 뒤 포세이돈을 확보하면 모든 건 끝납니다. 피터성과 검은다리의 대결 역시 피터성이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럼 곧바로 용궁왕국으로 진입하도록 하지. 내가 신흰수염 해적단을 맡겠다. 자네는 징배를 쓰러뜨리고 입구를 열어주게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오와 갈링은 일제히 용궁왕국의 입구로 향했고 이들이 크로스길드를 쓰러뜨리게 되며 사실상 승부는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쌍디와 피터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쌍디는 자신이 다루는 마리드 잠브가 고대의 악마 진리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쌍디는 자신이 얻은 힘의 원천 따위엔 관심이 없었고 동료들과 꿈을 위해 피터를 저지하는데 사활을 겁니다. 그리고 피터는 샌드웜의 형태로 계속하여 전투하는 것은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고양고양 열매 모델 백호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백호로 변신한 이후 어인섬 전체에 죽음의 기운이 퍼지게 되며 쌍디는 섬뜩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며 쌍디의 전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 역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고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불꽃을 극대화시켰고 검은 불꽃은 어느새 피터와 쌍디의 주변을 모두 뒤덮을 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꽃 속에서 전투력이 향상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쌍디는 마신요화를 사용하여 피터의 아성의 집합체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쌍디의 다리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었고 피터 역시 이빨의 일부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번개의 힘을 사용하여 쌍디를 향하여 번개를 내리쳤고 어인섬은 물속이었기에 번개의 위력과 범위가 더욱 상승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월보와 채를 적절히 사용하며 피터가 날린 번개를 모조리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쌍디는 피터에게 가까이 접근한 뒤 법육 따지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피터의 안면에 무수히 많은 발차기를 꽂아 넣습니다. 하지만 쌍디 역시 피터에게 가까이 접근하며 피터에게 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자신의 앞발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쌍디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터 역시 쌍디에게 정타를 허용하며 안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피터와 쌍디는 나란히 치명상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까지 내게 공격을 퍼붓는군.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쌍디는 죽음을 각오한 듯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며 후 죽는 걸 계획에 넣는 멍청이가 어디 있나. 하지만 만약 네 놈을 막기 위해서 나의 목숨이 필요하거든 기꺼이 내어줄 생각이다. 난 목숨을 걸고라도 실화장과 동료들을 지킨다. 그게 나의 긍지이자 각오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인간이란 역시 어리석은 동물이군. 죽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살아있기에 꿈도 동료도 신념도 지킬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피터는 쌍디를 자신의 호족수로 인정하며 그래 네 녀석들의 업적은 인정하지. 대기정부를 이토록 몰아붙인 녀석들은
녀석들은 세계 정부가 창설된 이후 단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피터와 상대가 전투를 치르는 사이 에그에 대해서 혁명군과 세계 정부의 대결이 마무리되었고 베가펑크의 계략으로 인하여 임무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를 마무리한 마스와 세터는 급하게 피터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려 하며 텔레파시를 시도하나 어인섬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곳이기에 텔레파시가 닿질 않았고 세터는 난처해야 하며 아직 어인섬에서의 대결은 끝나지 않은 셈인가 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만큼 저항이 거세다는 거겠지. 하지만 전력상 세계 정부가 패할 리는 없다. 고대병기 포세이돈을 확보한다면 승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와 피터의 대결이 재개되었고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푸른 불꽃을 피워낸 이후 빠른 속도로 피터에게 접근하여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피터의 턱을 걷어찹니다. 하지만 동방의 사신수 백호의 힘을 온전히 다루는 피터에게 쌍디의 이프리트 잠브는 위협적인 무기가 되지 못했고 피터는 곧바로 쌍디를 낚아채며 쌍디의 발을 부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며 네 녀석이 접근하는 틈을 기다렸다 라고 말한 뒤 피터의 손을 발로 쳐낸 뒤 천지 화타마를 사용하여 피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천지 화타마를 사용하며 쌍디의 뒤에 진리의 형상이 나타났고 피터는 백호 천지화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백호로 변신하며 곧바로 번개를 내려치며 쌍디의 천지 화타마를 막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천지 화타마와 피터의 번개가 충돌하며 어인섬의 일부를 파괴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어인섬을 덮고 있는 거대한 보호막이 파괴되며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인섬의 심장과도 같은 태양의 나무 이브 역시 손상을 입었고 어인섬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와 쌍디는 서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고 피터와 쌍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캐릭터들이었기에 곧바로 부상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이번 충격이 매우 컸기에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특히 쌍디는 갈린과 이오를 상대하며 쌓인 데미지도 중첩되어 있었기에 점점 한계에 부딪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코 비스타 조주는 후지토라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했고 조주는 전투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비스타가 조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사이 마르코가 곧바로 용궁왕국의 입구로 날아와 징베와 함께 해군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징베 아직 용궁 내부로 들어간 해군은 없었나요이 라고 물었고 징베는 숨을 헐떡이며 물론 아직은 없다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라면 조만간 뚫릴지도 몰라. 공주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건가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아직 검은 다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요이. 아직 대피령을 내리기는 시기상조. 어인섬의 어인들은 고향을 등져버린다면 딱히 갈 곳도 없지 않는가요이. 대피령은 최후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묘묘 사기와 페이커나 신흰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마르코까지 합류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우위, 저 녀석들만 뚫으면 우리의 승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징베와 마르코는 해군 수십 명을 쓸어버리는데 성공했고 해군들은 이들의 압도적인 강함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크로스 길드를 쓰러뜨린 갈린과 이오가 나타났고 이오는 하여간 해군이 무능한 녀석들, 투입된 병력이 얼마인데 고작 생선 하나랑 새 한 마리를 못 잡은 건가 라고 말했고 갈린은 예로부터 해군은 대장급 전력을 제외하면 쓰레기들밖에 없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군. 헌데 후지토라가 당한 것은 조금 의외로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뭐 우리가 뚫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곧바로 마르코와 징베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갔고 징베는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압도적인 패기, 설마 크로스 길드가 전멸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마르코 역시 땀을 흘리며 하나라도 벅찬 전력이 둘이라 어느 정도 지쳤다는 게 위안이 되긴 하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게 되었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정부가 알라바스타를 습격하여 비비를 납치하려 하였고 빨간머리 적단 역시 이 소식을 들으며 세계정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향하였고 샹크스를 필두로 한 빨간머리 해적단은 순식간에 알라바스타에 주둔 중인 해군들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콩이 이끄는 지원군이 나타났고 콩과 샹크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콩은 대결이 성사되자마자 카무사리와 갤럭시 임팩트를 주고받으며 마치 과거 로조와 거프의 충돌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콩이 아닌 더 강력한 누군가가 알라바스타로 접근하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샹크스는 콩이 아닌 더 강력한 누군가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콩에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콩은 이 녀석이 나에게 쓰러지게 된다면 그분을 아련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빨간머리 샹크스, 천룡인의 혈통을 이은 이 녀석이 세계정부를 적대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군 이라고 말하였고 샹크스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자유다. 그리고 나도 성자는 아니다만 세계정부의 개가 되어 이 세상을 병들게 할 생각 따위는 없다. 이제 곧 신시대가 도래할 테지. 세계정부의 횡포도 이젠 끝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는 유독 강했기에 무수히 많은 양의 폐양색 패기가 그리폰을 감쌉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쳤고 콩은 분명 비능력자인 이 녀석이 날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테고 그런가 최상명검 그리폰의 능력인가 라고 말하면 날씨가 급변하며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치는 이유는 샹크스의 검 그리폰과 압도적인 패기가 만나며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분명 이 녀석을 쓰러뜨려도 끝이 아니다. 아마 오로성 중 한 명이 나타날 테지. 마스와 세터는 에그헤드로 향했다고 들었고 와노쿠니와 악연이 있는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로 향했을 터. 그렇다면 피터와 워큐리 중 한 명이 나타나겠군. 승산이 더 높은 쪽은 피터지만 비비를 도망치게 하려면 워큐리 쪽이 낫다. 아니 이제 와서 이런 고민 따윈 의미 없겠지. 우선 저 녀석을 꺾는데 사활을 건다 라고 생각하며 콩을 바라봅니다.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콩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패왕참을 사용하여 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콩은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공중으로 점프하며 무건 개벽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패왕참을 쪼개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콩은 곧바로 샹크스에게 접근하며 샹크스의 복부에 주먹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미래를 예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콩의 공격 타이밍을 완벽히 읽어내는 데 성공하며 콩의 주먹을 피해냈고 곧바로 그리폰을 사용하며 콩의 어깨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샹크스의 멱살을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콩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나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역습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녀석은 나를 쓰러뜨린 이후 나타날 존재를 의식하고 있으니 최대한 전투를 빠르게 끝내고 싶겠지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는 역시 노련한 경험을 가진 자인가. 전군 총수 콩 분명 전성기에 비하면 기량은 떨어졌을 터 부족해진 신체를 노련해진 두뇌로 메꾼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콩의 노련한 전투 운영 방식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콩은 샹크스의 멱살을 붙잡은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콩의 무장색 패기는 워낙 강력했기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번개가 콩의 주먹에 휘감깁니다. 그리고 콩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며 주먹을 뻗는 기술인 방출 건파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안면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충격을 최소화했음에도 적잖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콩은 기세를 잡은 이후 노련한 베테랑답게 계속하여 샹크스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듯이 콩은 100세 임박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성기에 머무르고 있는 샹크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콩은 일전에 말이 좋아해서 맞붙었던 드래곤을 떠올리며 확실히 기량적으로 그놈이 우세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샹크스에게 결정타를 넣기 위하여 방출 건파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콩의 방출 건파보다 반박자 빠르게 검을 뽑아들며 곧바로 참격과 폐양색 패기를 함께 방출하며 콩을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샹크스의 공격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내려 했으나 그 순간 샹크스는 견문 사례를 사용하며 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패왕어천 가무사리를 사용하여 콩을 공격합니다. 참고로 패왕어천 가무사리는 일반적인 가무사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가무사리의 상유왕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패왕어천 가무사리는 시전하는 즉시 엄청난 양의 패왕색 패기를 동반하기에 시전자 역시 몸에 무리가 올 만큼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무건 개벽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패왕어천 가무사리를 막아서려 하였으나 샹크스의 공격이 위력이 워낙 강했기에 샹크스의 공격이 콩의 방어를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치명상을 입으며 땅에 처박혔고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에서 한 차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콩은 샹크스의 패왕어천 가무사리를 허용하였으나 리타이어 되지는 않았고 곧바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콩 모두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콩 쪽이 조금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숨을 헐떡이며 더 싸우다간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네 라고 말했고 콩은 30년 아니 50년만 젊었어도 이 녀석 같은 애송이는 내 적수가 되지 못했을 텐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10년도 아니고 50년은 너무 갔군. 내 나이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콩은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녀석들이 있었지. 록스디, 지백, 골디로저 그리고 니놈. 하지만 앞서 말한 두 녀석의 특징이 뭔지 아나?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했다는 거다. 이 녀석 역시 어설픈 재능을 믿고 더 설쳐대다간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받게 될 테지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보며 록스와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신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 목숨 따윈 이미 각오했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콩과의 전투를 재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과 샹크스가 밟고 있는 지면에 매우 거대한 마법진과 같은 것이 생겨났고 콩은 결국 직접 움직이시는 건가? 확실히 이 대결의 끝의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맹수는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법. 워큐리님께서 직접 이 녀석을 처단하시려 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피터가 아니라 워큐리인가? 도주를 염두한다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워큐리를
워큐리를 쓰러뜨리기보다는 전력을 가다듬으며 도주를 하며 비비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마법진에서 워큐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워큐리는 곧바로 봉희의 형태로 변했고 알라바스타에 주둔 중이던 이들 대부분이 매우 거대한 멧돼지와 같은 요괴에 출현해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콩을 바라보며 빨간머리 샹크스는 내가 맞도록 하지, 넌 해군과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비비를 확보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콩은 곧바로 비비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문은 에그헤드 섬으로 직접 향하여 마더 프레임을 이용하여 루피를 포함한 혁명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베가펑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정체가 전 세계에 공개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건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세계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순 없었기에 이무라는 존재 자체가 베가펑크의 망상이라는 기사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이 정도까진 예상하고 있었고 마스와 세트는 이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마스는 이무님, 베가펑크의 방송이 전 세계에 퍼지긴 했다만 역시나 이무님의 정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각 언론사를 통해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있으며 모르건즈는 현재 홀케이크 아일랜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자만 붙잡는다면 언론 쪽은 확실히 통제됩니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결국 중요한 것은 해적왕 루피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를 제외하면 연합군 오합지졸 성가신 녀석들이 제법 있긴 하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만한 강자는 해적왕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이보이, 루피, 니카의 힘을 다루는 녀석들이 항상 큰 걸림돌이 되는군. 에그헤드 정벌 작전은 사실상 실패,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녀석들 역시 분명 위기라고 생각할 터, 이제 비비와 포세이돈만을 확보한다면 변수는 없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나스주로는 거의 도착했다고 하고 포세이돈 역시 현재 마리주아로 호송 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아직 피터에게는 연락이 닿질 않으나 전력상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알라바스타로 향한 워큐리 역시 현재의 상황으로선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전투는 에그헤드 섬만을 제외하면 세계 정부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내어준 것은 사실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함정이기에 앞선 두 차례의 전쟁에서는 세계 정부가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인솜과 알라바스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기에 밀지모자 일당 역시 큰 위기를 맞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시라우시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대병기 시라우시, 해왕류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는 우리들 입장에서 큰 변수가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시라우시에 대해 말한 이후 곧바로 비비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비를 확보하는 것. 과거 릴리는 기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영원토록 남겼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록 열매였다면 100년이 지난 뒤 효력이 끝났을 터.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포네그리프의 존재는 건재했다. 즉 릴리는 기록 열매를 각성했다는 것. 기록 열매를 각성하게 되면 자신의 핏줄에게 그 의지가 전해져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세상에 기록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토록 기록된다. 그렇기에 비비와 코브라를 포함한 네팔타리 가문의 모든 이들을 죽이지 않는 한 포네그리프는 영원토록 존재할 테지 라고 말하며 릴리는 기록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인물이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한 기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영원토록 포네그리프를 남겼고 포네그리프를 지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릴리의 후손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비비의 사진에 칼을 꽂으며 네팔타리 가문, 포네그리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네팔타리 비비 이 녀석은 릴리와 매우 닮았다. 릴리가 변수가 되었듯이 이 녀석 역시 큰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밀지모자 루피와 함께 제거한다 라고 말하며 과거 900년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루피와 비비를 함께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인섬에서 세계정부와 해적연합의 대결이 발발하였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는 힘을 합쳐 후지토라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즈가 리타이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최고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갈린과 이오는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을 전면시키는 데 성공했고 갈린과 이오는 곧바로 포세이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인섬 내부로 진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징베가 이를 막아섰고 갈링은 곧바로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에 페앙스 패기를 휘감은 뒤 마르코를 향해 페앙스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즈를 안전한 곳에 옮겨놓은 비스타가 나타났고 비스타는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여 갈링의 참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징베가 곧바로 갈링을 향하여 어인가라떼 정권 지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내 이오가 나타나 징베의 주먹을 맞받아쳤고 이오의 주먹이 징베의 주먹보다 훨씬 강력했기에 징베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오는 곧바로 비스타의 안면에 펀치를 날리려 하였으나 마르코가 불사항공키를 사용하며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징베는 단 한 방만에 치명상을 입으며 피를 토해냈고 갈링은 시간 낭비다 쓰레기들, 실력 차이는 충분히 느꼈을 터. 애초부터 흰수염 해적단은 오로지 그 녀석만이 전부인 해적단,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해체되지 않은 게 신기하군 이라고 말하며 과거 갓벨리에서 흰수염과 격돌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르코 역시 갈린과 이오의 실력을 인정하며 비스타, 징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버티는 것, 버티다 보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이오는 마르코와 징베, 비스타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곧바로 마르코에게 접근하여 이 녀석의 장기는 회복, 이 녀석을 쓰려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우선 이놈을 제가 묶어두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르코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갈링이 빠르게 비스타와 징베에게 접근하였고 갈링은 패왕 천하 월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비스타와 징베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비스타와 징베는 이미 지친 상태였기에 갈링의 패왕 천하월식을 버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갈링이 패왕 천하월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비스타와 징베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한 이후 곧바로 이오를 발로 차버리며 이오와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이젠 이놈만 남았구나 마르코 라고 말한 뒤 빠르게 마르코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패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마르코의 머리를 내려 찍으며 마르코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이후 갈링이 곧바로 마르코의 양날개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의 능력을 사용하여 날개의 부상을 치유하려 하였으나 마르코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마르코의 회복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갈린과 이오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며 동시에 마르코의 복부를 공격하였고 결국 마르코 역시 갈린과 이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오는 해군에게 성문을 지키는 전력은 무너졌다, 곧바로 용궁왕국 내부로 접근하여 모든 것을 불태워라, 고대변기 포세이돈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죽여도 좋다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일제히 용궁왕국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갈린과 이오 역시 용궁왕국 내부로 향했고 순식간에 해적연합 측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창 피터와 대립 중이던 쌍디 역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전력이 쓰러졌음을 깨달았고 피터와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디는 피터와의 혈투를 이어가며 기회를 엿보며 피터로부터 도주할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적절한 타이밍에 피터를 멀리 날려버린 뒤 매우 빠른 속도로 피터로부터 도주하였고 피터는 설마 혼자 살겠다는 건가? 아니 저 녀석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희생? 설마 본인이 혼자 모든 것을 일머지고 고대변기 포세이돈을 포함한 동료들을 살리려는 건가? 라고 말하며 쌍디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샌드웜의 형태로 변하며 빠른 속도로 쌍디를 쫓아갔으나 쌍디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에 쌍디와 피터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순식간에 용궁왕국 입구에 도달했고 쌍디는 쓰러진 마르코, 비스타, 조조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징베, 시간이 없으니 핵심 말하겠다. 이곳에서 도주해라. 어인섬 북서쪽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 그걸 타고 도망치면 저들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시라짱을 반드시 루피에게 데려다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용궁왕국 내부로 진입하였고 징베는 쌍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저 녀석이 어떤 각오로 한 결정인지 생각해라 요이. 검은 다리는 자신의 목숨과 맞받고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요이. 고대변기 포세이돈을 빼앗기게 되면 제 아무리 밀지 모자라 할지라도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지 못할지 모른다. 검은 다리는 그걸 알기에 희생을 결정한 것이다 요이. 징베 너는 어인 전원에게 노아의 방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요이. 나와 비스타 조즈는 검은 다리를 따라가 시라오 시간 무사히 노아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돕겠다 요이 라고 말했고 징베는 고개를 끄덕인 뒤 어인섬 전역을 뛰어다니며 어인들에게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쌍디는 용궁왕국 내부에 진입했고 그곳에서 갈링, 이오가 이끄는 해군이 시라오시를 수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쌍디는 갈링, 이오와 격돌하게 된다면 시라오시를 구출하는데 변수가 생길 것이며 피터가 도착하게 된다면 시라오시를 구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순식간에 해군 한 명을 기절시킨 뒤 해군의 옷을 빼앗아 입으며 해군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시라오시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시라오시에게 향하려 하였으나 이미 시라오시는 해군에게 발각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고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시간이 없는데 무언가 한 가지만 해군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인섬의 상공에서 무수히 많은 해적들이 나타났고 해군 중장 페이커의 안면에 철구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름 아닌 돈클리크 해적단이었습니다. 돈클리크 해적단을 이끄는 행동대장은 귀신 깅이었고 깅은 쌍디가 어디 있는지 볼 순 없었지만 쌍디 볶음밥값 값으로 왔다. 분명 너라면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밀지모자 일당의 목적이라면 잘 알고 있다. 쌍디 고대변기 포세이돈을 확보해라. 해군들은 우리가 맡아주겠다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깅 저 녀석이 여긴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깅은 돈클리크 해적단이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간신히 밀지모자 일당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세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후 드디어 쌍디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쌍디를 도와 세계정부와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깅은 조금은 단순한 돈클리크를 잘 구슬리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 세계에 돈클리크의 명성이 퍼질 것이라고 말했고 돈클리크 역시 깅의 계획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깅은 세계정부와 해적연합이 어인섬에서 격돌한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금발의 미남과 어인 한 명이 바닷속으로 빠르게 잠수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그 인물이 쌍디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깅은 곧바로 자신들의 선박을 코팅한 채 어인섬으로 향하였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쌍디와 해군의 앞에 나타나며 쌍디가 필요로 한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깅과 돈클리크 해적단이 나타나며 순식간에 해군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쏠렸고 쌍디는 그 틈에 빠르게 시라우시가 머무르고 있는 용궁성 내부의 경각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깅은 견문색 회기를 통하여 경각실로 향하는 쌍디의 뒷모습을 목격했고 깅은 쌍디 이 녀석이 없었다면 난 아마 그날 죽었겠지. 클리크 선장님도 마찬가지다. 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 이곳에서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과 클리크 해적단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전력으로는 해군이 훨씬 강했기에 해군은 순식간에 클리크 해적단을 괴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쌍디는 깅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용궁왕국 내부에 진입하였고 시라우시가 머무르고 있는 경각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시라우시를 보자마자 코피가 흘러내렸고 쌍디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눈에 하트가 생깁니다. 하지만 쌍디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자신의 혀를 강하게 씹었고 쌍디의 혀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시라우시에게 시라짱 애석하지만 용궁왕국은 함락되기 직전이야. 시라짱이 붙잡히게 된다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버려. 지금 당장 뒷문으로 빠져나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 여기서 벗어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라우시는 고개를 저으며 안돼요. 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라고 말한다. 쌍디는 정색하며 안돼. 여기서 싸우는 건 자살 행위야. 시라짱 루피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이번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라고 말했고 시라우시는 쌍디를 믿었기에 곧바로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최후의 담배를 피며 후 어쩌면 이게 마지막 담배일지도 모르겠군. 내가 죽으면 루피 녀석 밥은 누가 주나. 그 녀석 먹는 양을 보면 제프 영감이 와도 답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동료들을 떠올리며 웃음을 짓습니다. 한편 징베는 용궁왕국의 모든 어인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고 대부분의 어인들은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이 노아의 방주를 운전해야 하며 노아의 방주를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노아의 방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쌍디군 무사하길 바란다면 욕심이겠지. 하지만 목숨만큼은 부지에다오. 반드시 쌍디군의 두 눈으로 세계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할 터 라고 말합니다.